왜? 미국은 이건 내 영토고 군사적인 차원에서 말한다면 내 영토는 내 영해고 내 영공인데 뭐 너희들이 간섭할 거 있나? 너희들이 조약에 의해서 다 준 땅에서 우리가 또 조약에 의해서 이 군대가 움직일 때는 저희들이 간섭 못하게 되죠. 지금 1년에 대충 2,000건의 미국 군인과 군속 관계의 범죄 사건이 일어나거든. 2,000건. 그 미군의 범죄 사건에 대해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최소한도 재판권 내지 조사권이라도 행사하는 것이 일본은 24%예요.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필리핀 여기 와서 필리핀 사람들이 뭐 신문을 하고 노동자나 하고 보잘도 없어 보이니까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1983년에 필리핀에서 미국이 철수할 때 그때까지 필리핀은 미국의 100년 식민지였던 필리핀이에요. 우리하고 달라. 100년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이 독립을 한다고 2차 대전 종결 후에 하면서 미군이 분해했는데 처음부터 3억 7천만 불의 전세금을 받았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 수빅 해군 항만지가 있고 수빅하고 또 공군기 아시아 최대 공군기지가 있었는데 크라크 기지하고 두 개에 대해서 3억 7천만 불가 받아왔어. 우리처럼 그냥 마음대로 당신의 겁니다. 이게 아니니까. 그러고 미국이 철수하게 됐을 때, 철수하기 전에 필리핀의 정부는 이제는 인플레가 되고 세계 값이 올랐으니까 8억 불 내라.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기지를 사용료에 대해서 8억 불의 기지 사용료를 인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올값이더니 이 새끼들이 뭐 그러기도 하거니와 8억 불까지 주면서 베트남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베트남에 근접해 있는 그런 엄청난 군사기지가 별로 효용이 없으니까 8억 불 기반에 나간다. 다 나갔다고. 필리핀은 그 후부터 미국의 그런 엄청난 군사기지가 없어. 우리만이 알아, 우리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만이에요. 이런 사실을 쓰면서 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년 전에 4년 전인가 서해안에서 꽃게잡이 때문에 남북한 해군이 충돌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위 서해 북방 항해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때 북한 해군이 뭐 장난감 같은 구축함 내려가지고 그랬지만은 그때 한국의 이 나라의 신문들 지식인들 할 것 없이 데모하고 북한 타고 북한 뭐하고 신문들은 우리의 영해를 또는 영토를 침범했다. 성스러운 우리의 영토를 북한이 침범했다. 이래가지고 야단났잖아요. 지금까지도 야단났죠. 나는 북한과 남한 사이의 영토를 규정하는 규정은 유일하게 1953년 7월 27일 규정협정으로 체결된 그 규정협정만이 유일한 국제법적, 정치적 근거라고. 거기에 대한민국 대표는 아예 참가도 못했고 그 회의에 주권국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모든 남한의 이권이나 그 전쟁 결과를 대표해서 사인한 것이 미국이라고. 미국. 상대방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종 승인은 김일성 수석. 그 중간 체결 안 김일 남일 조선민주공화국 인민주의가 남일. 그리고 중공은 그 당시엔 중공이죠. 중국 지원군 총수 러시아에 들어왔던 중국군들을 대표해서 팽덕회가 사인을 합니다. 거기에 문서가 세 나라 언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 조선말, 중국어. 그러고서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이 결정의 해석과 분쟁이 있을 때의 그 근거는 영어, 조선어, 한국어가 아닙니다. 한국어가 아니라 조선어예요. 한국어, 중국어 가능하다. 거기에 우리와 중국, 미국과에 의해서는 모든 것이 의견이 있거나 분쟁이 나거나 해석 차이가 있을 때는 영어, 미국어이 될지 우리말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건데 그에 보면은 휴전협정을 보면 오늘 가져올까 하다가 비가 하고 소나기가 쏟아져서 교통이 아주 불편해서 안 가져왔는데 지도가 담요만 합니다. 담요 크기만 한데 서해안에는 아무런 손을 긋지 못한다. 못 봐가 있어요. 서해안 바다에는 어떠한 분계선도 긋지 못한다. 그리고 이 해역은 쌍방이 공유하는 해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5개의 섬은 연평전이 한 5개의 섬을 그 휴전협정을 체결할 조인할 당시에 완전히 미국의 공군력과 해군이 막강하니까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만 서해안에 있는 5개의 섬, 5개의 섬은 앞으로 평화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되어서 그 영유권 관계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유엔군, 그 당시에 이제 유엔군으로 되어 있으니까 유엔군의 관리하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섬들은 유엔군 관리하에 둔 것이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닙니다. 이 바다에는 어떠한 분계선도 긋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걸 정전협정 체결, 1954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감히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이 북진 통일한답시고 북진 통일, 우리 군사적으로 압록강 9만 까지 가서 통일해야 한다. 이 휴전이 뭐냐? 이렇게 희생을 무릅쓰고 희생이야 쌍방이 날지 뭐 남쪽만이 나나? 북쪽이야 몇 배가 더 난 희생 전쟁인데. 그래서 미국이 휴전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을 극력 방해를 했어요. 아주 극력 방해를 했어. 여러분 그 상상이 안 가죠. 그러면서 휴전협정이 판문점에서 포로 문제니 뭐니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에 있던 5만 명의 북쪽과 중국이 포로들 가운데 3만 명을 야간에 포로 수용소에서 한국군을 시켜서
석방시키고 엄청난 국제법 위반이죠. 포로는 전쟁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포로의 격한 배후 규정이거든. 이걸 함부로 석방시켜요. 그러니까 북쪽하고 중국 쪽하고 서로 전차 뭐 다시 보내라. 뭐 큰 분쟁이 났지. 전 세계적으로도 이승만이라는 이 깡패 짓거리 용서할 수 없다면 막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아구 잘했잖아. 그 북한이나 중국은 포로들을 대한민국 영토에서 석방시켜서 자유를 줘버리는 게 이게 얼마나 잘한 거냐. 이승만 대통령 위대하지 않나. 혹시 또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나 국가라는 것은 그렇게 깡패처럼 놓을 수는 없어요. 국제법을, 온갖 국제법과 규정과 관습을 깨면서 깡패짓을 할 수 있는 나라는 USA라는 워낙 힘이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그냥 할 수 없이 묵인하는 그런 위치가 돼야지. 이승만이가 어떻게 전 세계 국가 세계 공법을 국제법을 그렇게 위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군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그때 이 휴전협정을 결렬시키려고 하니까 미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비상 사태를 결정합니다. 첫째, 이승만이 유엔군으로 하여금 이승만을 체포 감금해버리고, 감금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계획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의해서 수립돼요. 체포 감금, 대한민국 정부 해체, 대통령직 새로 임명, 그 남한의 국가 관리를 유엔이 관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와 같은 비상 조치를 백선엽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에게 위임을 해요. 유엔 사령관. 그래서 잡아놓고 정부 해체시키고 유엔이 관리하는 장영정권 하고 국제법과 모든 것을 지키겠다는 서약하고 이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니까 이승만이가 할 수 없이 이제 독립을 해서 휴전협정이 조인되는데, 그러기 전까지 사실 그 뒤에까지도 휴전협정이 조인된 뒤에도 이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의 해군을 북한의 황해도에 상륙시켜가지고 계속 전투 행위를 했어요. 하여간 보세요. 이게 황해도예요. 황해도 이북의 황해도고, 이게 인천이 이 근처에 있어요. 인천이. 강화도가 이 근처에 있어요. 여기에 우도라는 섬이 있어요. 이거 인진강 판문점으로 가는 거예요. 판문점 개성. 진짜 휴전협정은 말이에요. 휴전협정은 이걸
한강이 이렇게 내려와서 합쳐요. 안에서 이게 서울이야. 심지어 휴전협정은 이 인진강이 이 한강과 합쳐지는 이 지역 여기까지의 이 강은 쌍방어선들이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것으로 딱 규정해 있어. 남쪽의 배가 어선이 이리 가서 붙일 수도 있고 북쪽의 어선이 남쪽에 와서 붙일 수도 있고. 민생을 해결해야 하니까. 요 이상은 이제 휴전 있지? DMZ 라인으로 갈라지지만 여기까지는 없어. 그리고 여기 우도, 연평도 여기 세 섬이 있고 우리 한국이 이걸 연결해서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거리가 국제법상 영해에 해당하는 13마일 전부 있네. 요 고장에 8km, 한 6km 그냥 북한의 땅에 코앞에 와 붙어 있는 거예요. 전부 요 손들 여기서 소리 지르면 들리니까 여기까지 미군이 해군이 다 점령했었기 때문에 중공과 북한이 이걸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럼 휴전협정에서는 일단 유엔군이 관리를 하라. 후에 평화협정으로서 영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유엔군이 관리한다. 그러나 여기에 가다는 일체의 경계선을 어떠한 명분의 경계선도 그럴 수 없다. 못 박아놨고. 원래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재미있으면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시는데 원래 일제시대부터 이렇게 해서 경기도와 여러분이 사는 경기도와 황해도의 분계선을 이 바다에 이렇게 우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거로 짚은 내가 이 선을 못 써. 이것이 원래 일제시대부터 경기도와 황해도를 가르는 해상 분계선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뭘 하냐면 이 분계선에 입각해서 그렇게 행동한다. 그러나 손을 들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후에 휴전협정 체결 후에 이승만이가 우리 남한이 이거 우리 군대가 있습니다. 이거 올라가서는 계속 공격을 하고 전투를 하고 혼소 끌고 나오고 가서 사람 끌고 나오고 이래왔어. 기록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남한의 권력이 군대나가 무슨 국제법 무슨 전수하고 이런 따위에 붙는 줄 알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아이젠하워가 이북하고 중공 쪽에서 이건 체결은 됐는데 너희들 남한의 군대가 계속 올라와서 이런 영토를 침범하고 공격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이 책임지라. 유엔에서 전 세계 공론장에서 미국이 책임지라. 세계가 휴전협정이 깨진다고 야단난다. 그러니까 이제 더구나 미군이 그러지 않아도 대한민국 정부를 부대 따로 군사부대 따로 관리하고 이승만을 체포하고 하려다가 드디어 그냥 대한민국 정부로 이승만을 놔뒀는데
주전업종이 체결됐는데도 그러니까 무엇을 하냐 하면은 이제 이거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군사 공격을 하니까 미국이 유엔군 사령부가 줄을 하나 그었어요. 이렇게 아셨어요? 그러고 이것은 이 줄은 북한의 배가 못 내려온다는 경계선이 아니라 남한의 배가 군함이 이것 이상 못 올라간다는 그런 규정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군에게, 해군에게 딱 공표한 거예요. 아시겠지? 북방항해선이라는 게 왜 생겼나?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말이야, 여러분뿐 아니라 한국의 지식인들이 이런 문제를 놓고 극우 반공주의와 북한에 대한 이런 맹목적인 적개심이나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사상이나 이런 따위로 머리가 의식이 몽롱해지지 않고 마비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마땅히 지식인으로서 갖춰야 할 분명한 판단 능력과 의식이 선명하게 있는 개개인이라면 이 사실을 IQ 국민학교 3학년생이면 이 사실 알 수 있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북방항해선이라는 것의 목적과 본질과 기능에 대해서 국민학교 3학년생의 IQ면은 즉 마비되어 있지 않고 미국 순매적 반공주의적이고 이런 따위의 병든 머리가 아니었다면은 국민학교 3학년생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래? 이 항해선의 이름이 북방항해선이야. 북방항해라는 건 뭘 말하느냐? 다시 말해서 북방으로 올라가려다가 배도 좋고 사람도 좋고 북쪽을 향해서 날침판 가지고 북쪽인가 이거 큰 사발처럼 올라가려고 했던 뭐 군함처럼 올라가려고 했던 뭐래? 북쪽에 항해선이구나. 북쪽에 끝이구나.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상 올라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도 알 수 있잖아. 만약에 북한의 배가, 북한의 군대가, 북한의 개인이 남쪽으로 침공해서 내려올라 한다면은 안 돼. 그 이상 너희들 못 내려와. 하는 선이었다면은 이 선의 이름이 달라져야 돼. 안 그래? 그럼 뭐라고 하셔야 할까? 남방항해선이야지. 이런 강단한, 너무도 안 나. 소학교 3학년의 IQ로서 체육과가 알 수 있는 이것을 대한민국의 법과대학, 서울법과대학 학장 같은 어리석은 자가 내 논문에다 쫙 쓰니까 어이 한국의 영토인데 그런 소리 했어. 하도 이 사태가 커지니까 유엔군 사령부가 그거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유엔군 사령부가 며칠 날에 그렇게 공부한 것이다.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북한 문제, 우리 한반도 문제, 이런 문제를 놓고서 이 반공, 아주 이 찌들어진 머리. 우리는 한 사람도 이성적인 인간이 아니야. 이 한국의 남한에. 그래서 서울대학의 법과대학 학장이라는 자가 이걸 가지고 남한의 영토를 침범했다고 뭐 핏대를 세우고 있다고. 그게 나머지는 더 갈망하지 않아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소위 저
평화의 댐이라는 저 화천에 댐 세운 거 알죠? 여러분들은 왜 그 댐을 세우게 된 그 당시에 상황을 모를 거예요. 이 박정희 정권이 군사 정권이 남한의 국민들을 북한에 대한 그 적개심으로 몰아붙여야 할 텐데 방법은 저 북쪽에 화천에 북한이 강에 물을 막아서 자기들 발전 댐을 하려니까 남한은 물바다를 만들려고 한 거다. 그 당시에 지식인들, 교수들이라는 작자들이 길이 썼어. 논문이라고 뭐 평론이라고 쓰고 신문도 들고 이제 서울은 불바다다. 아니죠. 물바다다. 저 북한이 저 댐을 통일시키면 남한은 순식간에 남산에 꼭대기까지 잠긴다. 이래가지고 야단 소동이 났던 거예요. 야단 소동이 났던 거예요. 근데 뭐 이런까지 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금강산이 말이지. 난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좀 정신 제대로 차리고 남은 문제들 신문에 나는 거, 정부가 발표하는 거, 미국이 발표하는 거, 군대가 주장하는 거, 이런 거 다 지식인이 뭐야? 데카르트의 말로 알려져 있지만 To doubt is the beginning of wisdom. To doubt is the beginning of wisdom. 저자가, 정부가, 군대가, 군사령관이, 뭐 중앙정부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북방에서 하는 이거 정말일까? 아니, 혹시 아니지 않나? 이런 to doubt. 언제나 그 권위주의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성인은 맑은 정신으로 doubt 한번 해 봐야 된다. 동아리 댐을 막아서 이렇게 물을 채웠는데 저쪽 여기서는 어떻게 하나 저 남강에 물이 내려오는 걸 이 터널을 뚫어서 이쪽 이리 하면은 남한 쪽으로 가까워지고 발전소가 남한을 향하게 되니까 전쟁 상태가 되더라도 안 좋고 그러면 이 강물이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아니지만 와서 이 통로를 뚫어서 이 통로로 이 강물을 내려보내가지고 여기서 발전기를 돌리고서 원산 지금 우리가 가게 된 원산이니 그쪽에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 수위가 이만큼 됐다. 이걸 가지고 남한의 물바다 만든다. 이때도 내가 이걸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써야 했어. 너무나 하나님하고 따르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너무나 우리 민족 문제, 한반도 문제 모르고 있어. 뭐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사실은 내가 수령적 통일론이라는 주제로 얘기하려다가 그런 것보다도 그런 얘기 하기에 앞서서 얼마나 우리의 판단력이 마루되어 있는가 하는 것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령 휴전선에서 정전협정 위반 총격 사건 같은 걸 알잖아요. 이번 사건이. 이제 저 끄덕끄덕한 학생. 북한은 휴전협정이 전쟁이 맺은 것이 6.25가 맺은 것이 1957년이라고 해요. 이거는 53년 7월은. 그리고 가장 90년까지 한 40년 동안 북쪽은 휴전협정 위반을 얼마나 했을까?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 그래서 괜찮으시니까요.